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승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좀 관심을 가졌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좀 전에 이제 네.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단독 보도 네. 하나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가 하나. 아, 조선이에요? 네. 예, 웬일이고. 네. 그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을 프랑스 본사에서 확보해서 예. 포렌식 센터에 감정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 요거군요. 예, 요거 이제 단독으로 떴고요. 예. 이게 이제 2018년 10월경에 이제 프랑스 순방대에 입었던 샤넬 자켓을 네. 6년이 지난 지금 샤넬로부터 다 이제 받아서 예. 여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또 진행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 예, 포렌식. 근데 이제 포렌식의 목적이 그 샤넬에 반납한 게 맞는지 이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샤넬 책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다른 제품이 맞는지 다른 건지. 이거를 이제 포렌식 센터에 6년 전 옷을 받아다가 포렌식 센터에 포렌식을 대단합니다. 해보겠다는 것이 이제 단독으로 떴죠. 열심히 하네, 검찰. 네. 열심히 산다. 그래서 저 왜 합니까? 저 범죄입니까, 저게? 제가 이제 뭐 어떤 혐의인지도 잘 뭔데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 입었은 거 확인해보려고? 예, 그러니까 샤넬이 반납했는지 언제 반납했는지 물어보면 뭐 유전자 감식합니까? 그 입은 거? 그러니까 6년 전 거면은 유전자 반식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샤넬이다. 네. 지금 뭐 디올백 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샤넬. 이슈를 눈을 그렇죠. 돌리기 위해서. 샤넬. 뭐야. 전 정부에 샤넬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큰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뉴스마트 충격적이네. 뉴스가 아니면 네. 이제 단독으로 해서 좀 돌았을 것 같은데 네.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네. 마침 오늘 방송에 나와서 네. 묻힐까봐 네. 제가 그렇게 이런 뉴스도 있다. 야. 오늘 아침 5시 58분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 단독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조선에서 조선 일본에서 생각할 이제 때는 썼으니까 네. 이제 TV조선에서도 계속 나오겠죠. 이제 나오겠죠. 네, 계속 어우, 나오고. 지금 예. 샤넬을 어떻게 6년 전에 샤넬을 입고 그거를 검찰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요. 야, 6년 전 거랑 네.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뭐 디올백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전 정부에는 샤넬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확산하면서 뭔가 뭐 영부인은 뭐 항상 디올백이든 샤넬백이든 뭐 하여튼간 샤넬 뭐 자켓이든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인식으로 덮는 거죠. 왜 저러세요?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검찰, 조선일보죠. TV조선 아닙니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이 가능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신주진 변호사가 좀 주목한 뉴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단독 저희 보고 단독이요. 도저히 저희 이거를- 단독이 더 커 보이는데. 네, 이거를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다. 샤넬보다 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진짜 이거다. 다른 네. 언론에서도 많이 앞으로 오늘 이거로 다루겠지만 이걸 달아주십시오. 네. 샤넬 6년 전 거보다 2022년도에 있었던 지가 뭔데 네.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시찰을 합니까? 이 명태균 씨가 네. 2022년 네. 7월 16일에 네. 같이 동행했던 분이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명태균 씨가 동행을 했는데 왜 갑니까 저 사람이? 당시에 이제 회사 측 이모 전 부사장과 네. 박모 전 부장이 이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명 씨가 와서 자신들은 뭐 기관에서 온 사람인 줄 당연히 알고 이렇게 응대했는데 네. 이모 전 부사장의 말이 저런 분이 어떻게 기관에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있다. 네. 박모 전 부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태가 심각해서 뭐 정가에 계신 분이나 중앙에 관련되신 분이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중량감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행색이 그렇게 예. 보이진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2년 7월 16일 날 명 씨가 예.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고 예. 이 얘기를 듣고 2022년 7월 18일 2일 후에 대통령. 이틀 후에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명 씨가 개인 자격으로 갈 수도 없는 자리고 이 방문했을 때 이 회사 측 사람들도 개인 자격으로 온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네. 자신들은 기관에서 온 사람이라고 알고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긴밀한 협조와 연락하에 그렇죠. 방문을 한 거고 이것이 대통령의 뭐 특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보낸 암행어사인가라고 최소한 생각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암행어사는 박문수 같은 사람은 직책이 있잖아요. 네네네.
명태균 씨도 참 댓글에 참 열심히 사네,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아왔네. 아, 자기 직역에서 열심히 사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데를 왜 갑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 이제까지 나왔던 명태균 씨 관련 내용들 중에서 사실 좀 더 이제까지보다 좀 더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하나 나오고 네. 있고요. 사실 이 장면이 뭐 노동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현장 기술자들,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됐던 용접 기술자들의 용접 그 숙련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경쟁력이었는데 이 일 사건으로 인해서 용접공들이 많이 조선업계를 떠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조선공들의 용접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숙련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데려가는 경우도 많고 조선업계 더 이상 못 있게 따라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요? 저도 왜 낍니까? 뭔데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데 끼어서 지금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를 그냥 그 보고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에 지금 관여해서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그냥 넘어갈 매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조선 관련된 숙련공들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명태균 씨는 그냥 뭐 장림무사 뭐 이런 안전뱅이 주소 네. 뭐 일단 얘기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뭘 했길래 네. 또 대통령이 뭐 또 큰 호통치고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정부 대응도 있었고요. 불법 파업이다. 공권력 투입하겠다. 즉시 공권력 투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사실은 다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저는 보니까 뭐 여론조작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아니 그 전에 경선 이후에 절대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집권 이후에도 지금 이 파업 현장까지 보냈다. 네. 보낸 건지 뭐 간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네. 아닌 상황에서 지금 매일매일 정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발 여러 가지 사건 명태균 이슈들이 씨 발요. 아 명태균 씨로부터 네 깜짝 놀랐습니다. from 영어 from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from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심해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 영어 from 예. from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과연 대통령실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답변도 없다. 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런 답변을 이야기가 하셔야 없다?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기사들이 중요도나 심각성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는 진짜 네. 걱정이 걱정이 좀 되네요.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 항상 얘기했죠.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을 할 뿐이다. 그리고 다른 언론기관도 같이 가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검증된 것만 내고 검증한 거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한 게 아니고 네. 그 취재를 하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다 취재한 후에 보도가 된 거고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또 샤넬백 그 뉴스를 샤넬 또 자켓. 네. 샤넬 자켓이죠. 백이네. 하여튼 글쎄요. 어떤 뉴스가 더 많은지 국민들이 아마 더 바람직한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가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인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쩌면 뭘 했냐 이 부분 중에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으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거 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질문을 하니까 입장 바뀐 게 없다 이런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이 네. 바뀐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렇게 생각하냐면 100일 동안 계속 그냥 쭉 끌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끌어오는 게 본인 입장이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봐서. 아니 도대체가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는 지경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특검을 물어보면 특검을 답해야 되는데 특감을 또 얘기를 해. 특감 용어는 비슷하지만 한자 차이지만 용 달라요.
특별감찰관에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동문서답 좀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왜 특별감찰관에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특별감찰관을 통해 아직까지 이제 임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임명을 해서 감찰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감찰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측근이 국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비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미래.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감찰은 수사거나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찰 이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거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특별감찰관이 하겠다는 거는 이제까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앞으로 그냥 문제가 없도록 이제 사람을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예. 제2부속실 만들겠다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 그 전에 이제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히 검찰이 잘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 검찰의 그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감찰을 하겠다. 아, 그렇죠. 아니, 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감찰관을 둬서 이제까지 전에 있었던 거는 수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뭐 해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아닌 거라서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네. 김건희 여사 이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생각할까요? 한동훈 대표는 예. 누구보다도 이 네. 특감의 지금 말씀하신 네.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말을 직접 합니다. 네. 특감의 역할이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고 문제 예방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은 절대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카카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거의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발 정말 제 충정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읍소를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절대로 언급하지 못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 충성 맹세라는 것도 저는 이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4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 4대 개혁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뭐 하나 한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 파업 사건에서도 그저 공권력 투입하겠다라고 엄포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정부의 개혁의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안타깝다고 해요? 안타깝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하지 않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김건희 여사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배포를 가진 사람이 당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이야기를 못합니다. 네. 그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역할 칭찬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네. 글쎄요. 이게 맞는지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게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감찰관이 그럼 없으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문제되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나 이런 문제될 것들 만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별감찰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권이나 이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하시는 대로 계속하면 감찰관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감찰관. 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약속이 안 되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뭐 세게 한 건 아니고 여의도 사투리 등등 얘기하면서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답답함을 아마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언론에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본인은 독대 그리고 면담 앞두고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이렇게 만남 제안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만남을 서로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자신이 여당 대표로서의 위신이 대통령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면담 끝난 후에 어땠습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직후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사님을 지켜라, 한동훈 대표 물러가라 이런 시위를 하고 아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까? 모두 사실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서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실을 밝혀진 것이 이명박근혜 때 과연 그때 있었던 일들이 전부 서로 간에 공격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나중에 다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든 말들 제가 다 옮기지 않겠습니다. 네. 옮기기에는 너무나 리얼한 말들이 많아서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당 내에서의 지지도도 뭐 많이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각을 세우면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체가 뭐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아직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본인은.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림이 안 나와요. 네. 정치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또 던진 말은 사실 정치인들은 거기다 지키거든요. 네. 지켜야 되고 못 지킨다면 그 납득할 만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 법안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표 회담까지 등등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반까지 갑니다. 11월 10일이 딱 집권 중반기 그때부터는 또 2년 반이 남는 건데 지금 개각을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는데 개각이 중폭 이상일 수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국면 전환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면 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로 계속 살 겁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이걸 사실은 이제 지금 막 국면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전에도 계속 인사에서 네. 뭐 난맥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계속 이슈가 있었고 만약에 이제 개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그쪽으로 초점이 쏠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문제 있는 또는 뭐 그런 또 좀 이슈가 돼서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인사들이 또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 손해볼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네. 뭐 저기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과 잘 맞는 본인과 이게 본인 의사를 잘 따르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 지금 이제까지 지금 강료로 남아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다시 다른 인사로 교체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뭐 인사청문회는 뭐니 이런 걸로 다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기조대로 그대로 가겠다. 개혁을 계속 진행하겠다. 뭐 뚜벅뚜벅 가겠다. 도를 막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서 네, 네. 그런 식의 말씀이 저는 본인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개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돌을 맞으면 아파요. 돌을 자꾸 맞으면 안 되는데 안 맞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한덕 총리가 바뀌면 뭐 원희룡 얘기도 있고요. 홍준표 시장을 또 총리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홍준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총리로 간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 대표랑 뭐 매일 싸울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뭐 방자하다. 뭐 이렇게 하고. 어린애라고 표현하고 네,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표현하고 뭐 거의 뭐 계속 연일 비판을 퍼부었었는데 네. 진짜로 간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이런 코미디 인사가 어디 있냐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개각이라든지 인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친윤계에서도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인적 쇄신, 특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뒤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인적 쇄신을 하면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말을 들어준 건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신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아직까지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와, 이상민 오래 하네요. 네. 정말 한덕수 총리는 뭐 그렇죠. 그렇죠 치더라도 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개각을 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 모습이 쇄신으로 비춰지지도 않겠지만 더더욱 뭐 이런 상황에서 쉽게 대통령실에서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 좀 했으니까 오늘 명태균 단독도 있었지만 명태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녹취록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장인데 이 사람이 그 강희경 씨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가 들려줬다. 뭐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예,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그 언제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고, 또 직접 봐가지고. 예,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수가 했는데, 나한테. 그래.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네,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EF, EC, FC하고 뭐 EC는 우리가 강혜경 씨, F는 아마도 김태열 소장 같은데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지금 다 들었다는 거. 처음에는 강혜경 씨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국감에서도 뭐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강희경 씨는 국감에서도 증언을 했고 명태균 씨는 계속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내가 허풍이다. 다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야기는 다 빠져나갔는데 네. 이제 강희경 씨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분이 나타난 거잖아요. 김태열 소장. 네. 또 이분이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과는 오촌 당숙 관계다. 네. 그래요? 그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일정 정도 희생할 것을 알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거를 뭐 참을 수만 없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거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직접 들었다는 거죠. 김영선이라 했는데. 네. 예.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 부분 대통령 목소리로 들었고 대통령 TV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목소리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상민 씨 목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내는 뭐 누가 뭐 성대모사 한 아닐 거 거를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공천하기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솔직히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공천하기 전에 공천 뭐 어떤 사람인 거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막간 우리 신유진 변호사도 대통령 목소리 흉내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다 한동훈 대표하고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대모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툭툭 할 때 그것도 시켜볼게요. 예, 다시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강혜경 씨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명태균 씨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실마리가 풀어져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환하는 거 아니냐 소환 얘기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진작에 소환해서 진작에 수사를 했었어야 했어야죠. 되는데, 일반적인 원래 경우였으면 같으면. 이게 네. 만약에 야당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네.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사실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성행길 대표 같은 경우 예. 외국에 있었는데 막 즉각 불러서 뭐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예, 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련 고도에 대해서 뉴스토마토도 제가 알고 있기로 뭐 네. 저기 소송이 들어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변 인물과 주변 인물 또는 보도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이 들어오긴 하지만 네. 정작 명태균 씨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더 이상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렇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명분이 없어질 테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겁을 저기 줘요. 탄핵 얘기도 하고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대통령 관련해서 중요한 거 2개 있는데 이거네 그냥 뭐 구속되면 다 져뿐다. 정치인하고 다 만나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불안하지? 네,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이게 정말 사실이면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윤석열 특히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아무런 수사나 이러지 하지 않고 있으면 진짜잖아요. 다 인정하는 거. 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점점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때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네. 지금 상황상 명태균 씨는 보면. 지금 심지어 예. 검찰보다는 특검이 낫다. 본인이 그래요? 네, 특검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 있는데 이거는 나를 건드리면 아예 다 폭로한다. 네. 다 폭로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자신만만한 모습, 자신의 휴대폰이 변호사다라고 할 정도로 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겁난 모습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겁난 목소리로 특감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한동훈 대표 때문에 특검. 네, 특검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나 한 방에 치아 불지 뭐. 네. 네, 다 끝내 한 방에 치아 불지 뭐. 그게 안 났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겁이 매우 겁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